예, 사기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예. 1심에서 징역 8월을 확정을 받았어요. 예. 이제 법정 구속이 안 되고 예.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검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예. 네,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사기죄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돈을 1억 7백을 빌려가지고 예. 6천 얼마를 변제를 했고 예. 4,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 그걸 지금 변제를 못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도 변제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 4,100만 원 변제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고소가 된 거거든요. 아니요. 1억 7백에 대한 고소를요. 1억 7백에 대한 6천을 갚으셨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됐네요. 자,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인환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인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검찰 조사도 받으셨을 거고, 경찰 검찰 조사 받으셨을 거고, 법원까지 갔었고, 법원에서 또 유죄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제 거기까지 여쭤보진 않을 거고요.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또 어떤 지금 해결책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1억 7백을 빌려 제가 건설업을 해요. 네, 건설업을 하는데 그 지인한테 1억 7백을 빌렸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2년 전에요. 네, 2년 전에 1억 7백을 빌렸다. 네, 1억 7백을 빌려가지고 고소하기 전에 2천만 원을 내가 변제를 했고, 네, 그 앞에 1억을 빌려가지고 1억을 다 변제를 했어요. 네, 1억을 변제를 했는데 변제를 다 하고 또 다시 또 돈 거래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검찰에서는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네.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아마 썼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1억 7백을 빌린 데서 고소하기 전에 네, 2017년 12월 달에 네, 2천만 원을 또 고소하기 전에 변제를 했어요. 네, 변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작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저를 이제 고소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자, 단계입니다. 1억 7백을 빌리셨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변제하셔서 이제 8,7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기소가 돼서 이제 1심 재판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예. 1심 때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1심 재판할 때까지 6,600만 원을 변제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징역 8월을 때리더라고요. 네. 1심 때 그럼 변제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양형을 위해서 주장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영연이란 거는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판사님이 네, 법정 구속을 안 시켰다니까 네, 항소를 하고 변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합의를 보고. 네. 뭐 그동안 돈을 늦게 갚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게 또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1심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 제가 일을 못해요. 이제 불안해서 예. 언제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그것을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일을 잡아야만이 돈이 융통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네. 법정 구속을 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상태이신 거예요? 아니면 구속만 안 시킨 상태인 거예요? 아니 형이 집행이 됐어요. 8월이 네, 8월이 집행되고 판사님이 말하기를 법정 구속을 안 시키되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정 구속을 안 시키더라고요. 네, 이해는 됐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때리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를 해놓고 지금 법정 구속만 그 집행만 나중으로 미루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면 그 실형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상태인데 항소심에서
무조건 감형을 받으시거나 무조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항소는 그럼 검사가 한 거예요? 본인이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항소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항소 그걸 놓쳐버렸어요. 네. 그런데 국선 변호사가 전화를 해보니까 항소를 안 했다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이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아, 검사가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검사는 항소를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양형 과소다. 너무 형이 작다. 지금 네. 8개월 실형형을 선고한 것도 너무 적다. 막 이런 취지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를 더 형을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검사하고 싸우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심 때는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잘 방어는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편취액이라고 하시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액 1억 7천을 상당히 방어를 하신 것 같고, 변제하신 금액도 들어보니까 8,600만 원 변제하신 걸로 아니 말씀. 6,600만 원. 6,600이요. 앞에 2천 포함해서 예. 맞죠? 예, 그럼 한 이제 6천만 원 남은 건데 이렇게까지 4천만 원 남았어. 4천만 원. 4천만 원 남으신 거라고요? 예. 약간 계산이 저희랑 다르긴 한데요. 지금 4천만 원만 변제하시면 그럼 남은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 제가 항소심 때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아마 1심 때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변제 계획서라는 거를 보통 만듭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경제적 피해를 줬고 이 사람이 이런저런 피해를 입은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내가 어찌어찌해서 갚을 수가 있고 지금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달 동안 이걸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몇 월에 얼마를 어떻게 번 돈으로 갚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변제 계획서라는 게 이런 사건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님도 1심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계속 갚아 나가라. 그러면 항소심 판사님이 형을 깎아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분이 그 돈을 빌려주신 분이 지금 합의를 원치 않고 계시고 아마도 생각컨대 그 엄벌 탄원서라는 걸 쓰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기꾼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변제도 못 받았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변제 영영 못 받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써서 올렸을 거예요. 판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형을 좀 내리긴 내려야겠다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변제를 하실지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불안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지금 이 형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내가 끝낼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형이 나왔건 어쨌든 간에 나는 내 도의로서 계속 갚아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다면 이자까지 갚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변제 계획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그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전에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뭐 직원들 월급도 밀리시고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우선순위를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는 건데 내가 이 돈 빌린 게 있고 내 직원 챙길 게 있고 더 급한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안 주면 직원들은 참고 버텼겠지만 이 사람은 고소를 안 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직원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먼저 챙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구조일 것 같아요. 맞죠? 그렇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직원도 좋고요. 지금 사업을 다시 하시면 또 직원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 직원들의 탄원서가 또 필요해요. 지금 이 사업주 분께서 잘못되면 혹은 이 사업주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이런 과거의 실수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사기죄로 재판받고 계신데 좋은 분입니다. 또 이분한테 신병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이 챙기고 있는 이 많은 직원들도 다 내한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판사님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계시면 판사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직원분들을 통해서 직접 탄원서나 혹은 연명을 하신 뭐 문서나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을 법정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변제 계획서. 변제 계획서를 꼼꼼하고 설득력 있게 쓰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 자필로 써야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변제 계획서 같은 것들은 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